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어, 앞 시간에 이 불법 행위에 대한 특수한 불법 행위, 빽빽한 도표 있었죠. 예, 거기서 여러분 한 두 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용자 책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 자, 거기 중요하다 했죠. 아까 설명드렸는데. 그럼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부터 먼저 한번 보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것. 이게 성립 요건입니다. 성립 요건. 1차적 책임자는 누구라고요? 누가 책임지죠? 점유자. 누구 생각하자고요? 아까 그 담장 무너진 거, 그죠? 그거 연상하시면서, 임차인이 점유자고, 그 다음에, 임대인이 뭡니까? 소유자. 그래서 1차적 책임자는 점유자. 점유자는 과실의 입증 책임을 전환한 중간적 책임을 진다. 점유자는. 왜? 절대적 무과실 책임이 아니고 중간적 책임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자신은 임대인에게 건물주한테 여러 번 보수를 청구한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세입자로서의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까지는 관리상의 주의 의무를 기울였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무너졌다. 이때는 2차적 책임자는 누굽니까? 소유자죠. 그래서 무과실 책임을 진다. 그래서 거기 면책사유, 그 다음 이쪽 오른쪽에 면책사유 보면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 해태하면 태만히 하지 않았다. 이때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설명드린 거죠. 그리고 중요 쟁점이라고 해서 제일 오른쪽에 보면 또 빽빽한 내용이에요. 이건 생략하십시오. 이건 여러분 쟁점이란 것은 이건 뭐 학설상의 그 다툼인데 뭐 주관식 시험에서 논문형 시험에서는 뭐 필요하지만 여러분한테는 필요치 않습니다. 제가 빼도 되는 부분인데.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책임입니다. 사용자 책임은 피용자가 직무상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 사용자가 1차 배상 책임을 진다. 근데 역시 이것도 사용자가 피용자의 감독상 책임을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용자의 피해자에 대한 피용자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도 중간적 책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성립 요건 보시면 피용자가 사무집행원하여 제3자 즉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그리고 책임의 주체를 보면요. 사용자와 대리감독자란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대리감독자는. 예를 들면 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장 공장장, 현장 감독 있죠. 감독, 그다음 공사 현장의 뭐 현장 소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리감독자라 그래요. 근데 손해는 또 결과적으로 누가 끼쳤냐? 피용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어요. 이럴 때는 사용자, 대리감독자, 피용자 세 사람은 피해자에 대해서 연대 채무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연대는 부진정 연대 채무다. 연대로 할 주관적 공동의사는 없었지만 결과가 생기면 연대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부진정 연대 채무라 하죠. 자, 그래서 면책 사유를 보면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해도 손해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 누가? 사용자가. 그랬을 때는 사용자는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증명을 사용자가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에서는 증명해가지고 배상 책임을 면하는 경우는 좀 희박하죠. 사례가. 자, 어쨌든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 그 중간에 도급인의 책임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도급은 앞서 공부했지만 도급은 계약이죠. 그렇죠? 도급이라고 수급이라고 계약해가지고 일을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맡은 사람이 공사를 하다가 손해를 발생시켰다. 도급인이 배상 책임을 질 하등의 이유가 없죠.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죠? 응? 자, 그렇습니다. 계약 관계에 의해서 도급 계약 관계에 의해서 도급 수급인 관계가 발생됐고 따라서 수급인이 자기가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건 도급인이 책임질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여기도 예외가 있어요. 만약에 도급인과 수급인 관계에 명령 지휘